지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무조건 막 건강에 나쁠 것 같은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방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해철입니다. 자, 뱃살은 남녀노소 모두가 체형에서 많이 고민하시는 부위고 노력해도 가장 마지막에 빠지는 빼기 어려운 부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뱃살을 빼기 위한 방법들과 살 빠지는데 챙겨 먹어야 하는 지방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뱃살의 타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뱃살이란 복부에 체지방이 과다하게 쌓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 허리둘레 기준으로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입니다. 자, 지방이 쌓이는 이유는 우리가 식사로 섭취한 이 음식물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나서 잉여로 남는 포도당이 지방으로 변해 몸 구석구석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체지방을 쌓아놓는 것은 굶주린 시기에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해 오랫동안 인류가 진화론적으로 적응해온 생존 방식입니다. 자, 우리 몸에 쌓인 지방, 즉 이 체지방은 크게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피부 아래 쌓여있는 피하지방과 배 안쪽의 내장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내장지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똑같이 배가 나와서 고민이더라도 사람마다 지방의 구성과 분포에 따라서 더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하는 다이어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하지방형 뱃살이란 뱃속 내장에 있는 지방에 비해 이게 피부를 손으로 집어보았을 때 잡히는 지방인 즉 피하 지방의 양이 더 많은 경우를 뜻합니다. 주로 이 아랫배만 볼록 나와 있는 여성분들이 이에 해당되고 아무리 복근 운동을 열심히 해도 내가 원하는 뱃살만 쏙 빼기는 어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내장 지방이 많은 분들인데 자, 손으로 배를 집어보았을 때 지방이 잘 잡히지 않고 이 윗배까지 남산처럼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는 주로 술을 좋아하는 남성분들에게서 흔한 뱃살 형태인데 이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빼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내장 지방 사이사이에는 혈관이 많이 발달을 해서 지방의 합성, 분해 작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우리 유산소 운동이나 금주, 식이 조절에 반응성이 좋은 편입니다. 자, 그럼 뱃살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 알아봤고 뱃살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빼고 탄력 있는 복부 쉐입을 만들기 위해 도움이 되는 다이어트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주, 탄수화물 제한식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뱃살 빼는 방법은 엄격한 식단 조절인데 자, 살을 빼려면 저탄수, 고단백 식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저탄수화물 식이가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이 이 지방으로 쉽게 쌓이기 때문인데 자, 여기에 더해서 뱃살을 빼는 데 있어서만큼은 꼭 금주의 필요성을 강조드립니다. 자, 특히 이 남산만한 배, 즉 내장 지방이 많은 남성분들은 술이 내장 비만의 대표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주, 절주가 필수적입니다. 자, 이 술 자체의 열량이나 같이 먹는 안주의 칼로리가 높기도 하지만 자, 술은 우리 몸에 만성적인 염증을 높여서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대사질환, 심혈관계 질환이나 암의 위험성을 높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과도한 술은 만병의 근원이고 이 건강한 뱃살 다이어트에는 금주는 필수임을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신 유산소 운동 그리고 복근 운동입니다. 자, 이렇게 운동이 중요한데 우리 몸은 한 가지 부위만 열심히 운동하더라도 그 부위만 지방이 빠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기본적인 복부의 탄력을 위해서는 복근 운동이 필수적이지만 하루 종일 복근 운동만 한다고 해서 뱃살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이 지방을 태울 때는 전신의 지방을 서서히 태우기 때문에 뱃살만 빼고 싶더라도
전신을 이용하는 유산소 운동이 필수입니다. 자, 땀이 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한 30분 이상 꾸준히 주 3회 이상 꾸준히 지속해 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셀룰라이트나 처진 뱃살을 위한 바디리프팅입니다. 앞에서 피하 지방이 내장 지방에 비해 뱃살을 빼기가 어려운 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게다가 우리가 출산이나 잦은 다이어트로 인해 탄력이 떨어져서 뱃살이 처지고 또 셀룰라이트와 튼살이 생기는 경우에는 혼자 힘으로는 탄력 있는 복부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 나름대로 운동과 식이 조절을 했는데도 이 처진 뱃살이 해결이 안 되어서 고민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가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 피부의 콜라겐이 감소하면서 이 복부 자체의 탄력이 떨어진 경우, 그리고 지방세포 사이사이에 만성적 염증으로 셀룰라이트가 고민인 경우에는 우리가 병원에서 보조적으로 고주파나 초음파 바디리프팅의 시술을 도움받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이어트 중에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음식, 비타민 F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먹는 지방은 크게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포화지방은 소, 돼지, 닭고기에 많이 들어있는 동물성 기름으로 우리의 삼겹살에 있는 하얀 기름 부분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포화지방은 우리 몸에 잘 배출되지 않고 몸 구석구석과 혈관에 쌓이면서 이 동맥경화와 여러 성인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불포화지방은 우리가 생선이나 견과류에 들어있는 식물성 기름이고, 우리 혈관 속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는 높여주고 몸에 나쁜 혈관을 막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춰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지방입니다. 자, 지방이 건강에 필수적인 이유에 대해 알아보면, 자, 지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무조건 건강에 나쁠 것 같은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방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몸에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이 정해져 있을 정도입니다. 지방을 꼭 섭취해줘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방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이루고 호르몬과 같은 필수적인 물질을 합성하는 재료로 쓰입니다. 또 두 번째로 지방은 우리 뇌와 근육의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된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자, 지방은 1g당 9kcal의 열량을 저장하고 있는데, 자, 이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에 비해서 2배 이상 열량을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이 아주 좋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영양소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지방은 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고 두뇌 발달과 시각 기능을 포함해서 우리 몸의 여러 대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에도 반드시 신경 써서 섭취해야 하는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는 이 비타민 F의 정의와 종류, 부족할 경우의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방이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는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지방을 필수 지방산이라고 정해놨습니다. 자, 여기에는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이 있습니다. 이 오메가6와 오메가3 지방산은 아주 중요한 영양소라서 비타민 F라고도 불리고 전신 대사 조절과 질병의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비타민 F, 즉 필수 지방산이 결핍되었을 때의 증상으로는 첫 번째, 피부가 건조해지고 비늘 같은 발진이 생기거나, 두 번째, 아동의 경우에는 성장 지연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하거나, 네 번째, 상처 치유가 늦어지게 되고, 다섯 번째,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것과도 연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방이라고 해서 다이어트 중에 무조건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지방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뱃살을 뺄 때 챙겨 먹어야 하는 건강한 지방식품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중에도 식단에 꼭 넣어야 하는 이러한 건강한 지방식품 3가지를 알아보면, 첫 번째로는 호두, 아몬드, 마카다미아 넛이나 아니면 호박씨와 같은 견과류를 섭취할 것을 꼭 강조드립니다. 이 견과류는 맛과 영양을 모두 갖추고 있고, 이 심장 혈관 질환 예방과 혈당 조절, 그리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이라서 우리가 당뇨 환자분들에게도 권해드리는 간식입니다. 다만 칼로리가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양을 정해놓지 않고 먹는 것보다는 하루에 한 줌 정도씩 섭취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요리를 할 때 되도록이면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이나 요새 주목받고 있는 지중해식 식단에 자주 쓰이는 올리브유를 쓰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옥수수유나 해바라기유, 대두유에는 오메가3와 6의 건강한 적정 비율을 넘어서 몸에 해로운 구성의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줄여주시는 것이 좋은데, 반면에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산은 혈액 내의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고 심장질환의 위험을 낮춰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등푸른 생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어, 참치, 꽁치가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으로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을 구성하는 DHA와 EPA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는 우리 뇌와 신경 발달을 돕고 몸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서 이 뇌기능 개선과 치매 예방, 기억력 증가에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수험생분들은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이 등푸른 생선을 드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뱃살의 종류와 각각을 효율적으로 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고, 또 뱃살을 뺄 때 오히려 꼭 먹어줘야 하는 건강한 지방 식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연세대세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